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식물성 기름을 왜 독성이라고 하는지,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화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저도 뭐 이과생은 아니어서 화학적인 지식은 거의 없지만, 제가 여러 가지 뭐 조사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아, 화학 어려워. 이러시면서 그냥 끄지 마시고,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, 아, 이래서 좀 식물성 기름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. 화학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구나. 정도를 아시게 될 겁니다. 제가 지난번에 좀 2개 정도의 영상 올렸을 때, 이 식물성 기름 먹어도 되냐, 안 되냐, 뭐 동물성 기름을 먹으라는 거냐, 등등의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식물성 기름 먹지 말자, 이런 취지로 뭐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. 이 식물성 기름의 배신이라는 책이 흥미로워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소개하면서 제가 책에 없는 내용들, 또 책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만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, 뭐 제 영상들을 보시고 너는 뭐 식물성 기름을 안 먹냐, 먹지 말라는 거냐,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해서 건강에 좋은 기름, 우리의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식습관, 그런 거를 좀 같이 알아보자, 이런 취지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주제, 식물성 기름은 왜 독성인가, 왜 독성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, 어떤 기름이 괜찮다는 건지, 또 그리고 어떤 기름을 줄여야 하는지, 그리고 집에서 조리할 때 어떻게 해야지 덜 해로운지, 이런 것들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. 먼저 우리가 이제 기름을 이야기할 때, 기름 하면 이제 지방을 떠올리잖아요. 이 지방이 뭐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여도 이 구조가 다릅니다.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서 포화지방, 불포화지방, 고도 불포화지방으로 나눕니다. 근데 이게 뭐 이름이 좀 바뀔 수 있어요. 그건 이제 번역의 문제인 거예요. 그런데 이 그 번역된 것을 보면은 처음 듣더라도 이 포화지방, 불포화지방, 고도 불포화라는 말을 이제 한번 들어놓으시면은, 아, 이게 이걸 의미하는구나, 같은 얘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. 하나하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이제 포화지방입니다. 포화지방. 이 포화지방은요, 뭐 쉽게 얘기하면은 버터, 라드, 뭐 코코넛류, 뭐 이런 걸 얘기해요. 상온에서 뭔가 뻣뻣하고 고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. 화학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, 이 C가 탄소인데요. 이 C가 연결된 부분만 보세요. C가 뭘로 연결되어 있죠? 다 짝대기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이 C가 탄소라는 건데, 이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만 있습니다. 즉 하나의 짝대기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제가 책도 좀 찾아보고 다른 책도 읽어보고 뭐 인터넷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탄소 원자 주변에 수소 원자가 포화가 돼서 곱고 단단한 막대 같은 느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포화 지방에서는 이 짝대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, 이 단일 결합만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들이 이 포화 지방에 대부분 해당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럼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. 이 불포화 지방은요, 뭐가 다르냐? 아까는 그 짝대기 하나, 단일 결합만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불포화 지방은요, 이 짝대기가 2개인 게 나타납니다. 이거를 이제 이중결합이라고 해요. 그 이중결합이 뭐가 문제냐? 이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이 기름에서 말하는 변질이라는 것은 뭐 산화가 된다, 뭔가 좀 나쁘게 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. 안타깝게도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것이 대부분 이제 식물성 기름입니다. 근데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에는 이중결합이 하나만 있잖아요. 근데 하나만 있진 않아요. 뭐 2개가 있는 것도 있고요, 뭐 3개가 있는 것도 있고, 뭐 30개가 있는 것도 있고, 40개가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. 어쨌거나 아예 없는 것과 하나만 있는 것, 그리고 2개 이상 있는 걸로 우리가 좀 지방을 구분해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. 이 불포화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중결합이 하나인 것을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고 부르고, 이 이중결합이 2개 이상 있는 것을 다중 불포화 지방이라고 부릅니다.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산화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이 보통의 식물성 기름들, 우리가 뭐 식용유라든지 카놀라유, 포도씨유, 뭐 이런 일반적인 식용유들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요, 냉장고에 두어도 이 액체 상태가 계속됩니다. 그런데 신기하게 이 동물성 지방, 그리고 우리가 좋은 기름으로 꼽는 뭐 올리브유, 뭐 이런 것들은 동물성 지방이야 뭐 상온에서 고체긴 하지만,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
냉장고에 넣어두면요, 이게 약간 고체화됩니다.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올리브유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적어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더 단단해집니다. 코코넛을 여러분 알다시피 뭐 완전 액체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.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, 일단은 포화지방은 이 이중결합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뭐라고 그랬죠? 이게 쉽게 뭔가 산화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생기는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포화지방은 이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쉽게 뭐 산화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불포화지방에 이 이중결합이 있는데, 단일불포화지방은 그래도 이중결합이 적어가지고 괜찮은 거예요.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. 다중불포화는 이 이중결합이 많기 때문에 산화 내지는 변질이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산화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? 있습니다.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연료가 고갈되는 거예요. 이게 산화가 될 게 더 이상 없으면은, 완전히 산화가 되면은 산화될 게 없으니까 뭐 산화 변질이 더 이상 되지 않겠죠? 두 번째는 이 산화 반응을 차단하는 성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.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산화라는 거예요. 항산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? 제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, 우리가 그 식물성 기름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냈잖아요. 거기서 막 열을 가하고 막 화학 용매를 막 넣고 막 이렇잖아요. 그 과정에서 이 항산화 성분이 싹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항산화 성분이 사라지니까 산화 변질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인 거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. 반면에 포화지방은 이게 이제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이 산화, 이 변질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지방, 우리가 먹어야 될 기름은 이 산화 변질이 적은 기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. 동물성 기름을 먹어야 된다, 뭐 식물성 기름을 먹어야 된다,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.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뭐 제가 뭐 베지테리언도 아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데, 저한테 중요한 건 뭐냐, 내 건강이 좋냐 안 좋냐,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산화되는, 변질되는 그런 기름을 일단 피해야 되는데, 그 산화와 변질이 덜 되는 것들이 포화지방, 이중결합이 적은 기름이다.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음식에서 독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천연의 독이 있어요. 이 천연의 독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그냥 놔둬가지고 이게 막 상하는 거죠. 막 거의 곰팡이도 막 피고 막 이러는 거죠. 그리고 뭐 독버섯 같이 독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식품들이 있죠. 이건 천연의 독이에요. 그 다음에는 인공의 독소가 있습니다. 뭐 살충제, 뭐 중금속, 뭐 산업용 용매, 이런 식으로 뭔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이나 성분에서 비롯된 인공 독소가 있습니다. 이런 독들이 당연히 우리 몸에 안 좋죠. 그런데 식물성 기름의 독소가 있습니다. 이건 좀 특별한 독소예요. 뭐냐면은 자연의 독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사람이 막 만들어낸 인공적인 독성 물질도 아니란 거죠. 말 그대로 기름 자체가 산화해서 나온 독소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독소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을 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.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뭐 모든 식물성 기름을 다 끊어야 된다, 끊자,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식물성 기름이 다 또 독소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. 근데 문제는 뭐죠?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기름이 나쁜 기름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뭐 치킨 같은 거 좋아하시죠? 저도 좋아합니다. 이 치킨 뭐 깨끗한 기름에 한 번 튀기고 말면 괜찮아요. 근데 보통 뭐 브랜드도 있지만 몇십 마리씩 튀긴단 말이에요, 이걸. 그 한 번의 기름에서 몇십 마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고온의 열을 가해서 장시간 동안 튀긴단 말이죠. 그럼 이 기름이 변질이 안 되겠냐 이거죠. 당연히 변질이 됩니다. 그럼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죠? 우리 몸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. 그리고 또 가공식품, 뭐 과자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쓰이는 기름들,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볼 수 없죠. 그러니까 당연히 싸고 잘 뭐 그런데 뭐 가격적으로 좋은, 그리고 가공식품의 맛을 쉽게 변질되지 않는 표준화가 가능한 그런 기름을 쓸 거란 말이죠. 그런 기름을 쓰니까 당연히 그게 좋은 기름은 아니겠죠. 당장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게 쓸 테니까.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나쁜 기름을 먹는 통로가 됩니다. 내가 뭐 진짜 대놓고 기름으로 튀긴 거 안 먹어도 라면을 먹더라도 그 라면 면발이 이미 기름을 튀긴 거잖아요. 과자를 먹더라도 과자가 이미 기름으로 튀긴 거잖아요.
그렇게 우리가 나쁜 식물성 기름을 먹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라는 거고요. 단일 불포화 비율이 높은 기름, 뭐 아보카도유라든지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. 잘 쉽게 산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. 우리가 뭐 지난번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식용유가 만들어지는 과정 설명해 드렸잖아요. 씨앗을 대량으로 압착하고 거기에 또 핵산이라는 또 그 용매제 그걸 막 넣어가지고 막 진짜 영끌에서 기름을 뽑잖아요. 또 고온으로 막 끓이고 또 거기도 불순물 제거해야 되고 색과 또 냄새를 또 빼려고 다양한 공정을 또 거치고 이 과정에서 그 식물이 가지고 있던 그 씨앗이 가지고 있던 천연 항산화 성분들 싹 다 제거되고 그리고 이미 또 고온과 그 고압을 견디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은 기름이 된 거예요, 이미. 우리가 깨끗하다고 보여지는 그 대형마트의 식용유 코너에서 맑고 깨끗한 그 기름 자체도 이미 한 차례 산화의 가능성을 크게 겪은 기름들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기름들을 가지고 음식점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치킨을 만들고 또 뭐 음식을 만들고 감자를 튀기고 한단 말이죠. 돈가스 고기 튀기잖아요. 그리고 또 그걸 한 번만 쓰는 게 아니죠. 재활용을 계속합니다. 그럼 그 기름이 과연 좋을까요? 당연히 변질되고 점점 산화가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뭐 식물성 기름 절대 먹지 마세요. 이거 아닙니다. 좋은 기름 먹자. 좋은 기름 먹으면은 우리 건강 챙길 수 있다. 뭐 요즘에는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. 뭐 오히려 뭐 설탕 이런 것보다도 이 기름이 더 문제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뭐 전문가나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름만 바꿔도 우리의 건강의 컨디션이란지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.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화학적으로 이중 결합이 있냐 없냐. 우리가 먹어야 될 기름은 이중 결합이 없거나 적은 기름을 먹어야 된다. 왜 그래야 되냐? 그래야 쉽게 산화 내지는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 독이다. 이런 뭐 막연한 뭐 공포감이나 뭐 극단적인 걸 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라벨을 보고 또 진짜 요즘에 진짜 저도 대형마트 그 식용유 코너 가보면은 기름이 너무 많고 그 문구들이 너무 현란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은 기름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기름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또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생각과 좀 다른 부분 제가 몰랐던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해볼 거고 또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책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. 그럼 제가 그 책도 그런 책들도 리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기름을 좀 보시고 구매를 하실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고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